공정거래위원장님. 네. 네.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를 제1의 목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제가 17대 국회 때 일감 몰아주기라는 말을 처음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는 이제 경제개혁연대 소장이셨던 우리 김상조 교수님하고 총수일과 부당한 그 사익 편취 근절을 위해서 애써왔는데, 공정거래위원장 대회 보시니까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가 효과적으로 통제돼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법은 나날이 발전했고요. 아마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규제 수단은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우 무기력하거나 실망스러웠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재벌들이 강화되는 행정 제재를 비웃듯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더욱 교묘하게 일감을 몰아주고, 정부가 걸어가면 뛰고 정부가 뛰면 나르는 이런 방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특히 대기업, 재벌 대기업의 매우 공손위원회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재벌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이런 새로운 행태들을 그 종합적으로 다루는 그런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된다. 말하자면 일감 몰아주기 시즌2가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기법이 발전했기 때문에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는 것도 쉽지를 않은데요. 그거에 네. 대해서 여러 가지 네. 어떤 다양한 기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원열 의원께서 김상조식 경제민주화는 뭐냐 이런 지적도 있으셨는데, 위원장 돼 보시니까 할 일은 많은데 조건은 뒤따르지 않고 외압은 많고 여기저기 태클 거는 사람 많고 그럴 것으로 봅니다. 근데 저는 이 한 가운데에서 공정거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김상조식 경제민주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 스케줄대로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이제 새로운 이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격의 이런 실상들을 그 유형을 좀 분석하고 개념을 한번 재설계해 봤습니다. 예. 자료를 한번 봐주시죠, 화면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이제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이 재벌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와 경영권 세습 작업은 이제는 이제 특수관계인 4촌을 넘어서 사돈의 8촌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러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시족사회의 회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유형별 특징을 보면은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지배구조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중간에 기업 집단 바깥에 친족기업 또는 친척을 끼워 넣어가지고 통행세를 편취하는 이런 방식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례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CJ 사례라든지 SDI 사례.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집중적으로 지적할 게 글로비스 사례인데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대규모 기업 집단 계열의 금융그룹의 경우에는 다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융그룹의 통합감독 시스템 구축을 금융위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열심히 이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글로비스건 관련해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질문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수법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하나는 통행세 받는 사례고요. 또 하나는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서, 이건 제가 오후에 집중적으로 증인 질문을 할 겁니다.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서 내부 거래를 축소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첫 번째로 지금 그 정의선 부회장 사돈 기업인 3표를 통해서 중간에 끼워 넣어서 통행세를 받는, 이것은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제7조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외에도 지금 삼포그룹 계열회사 여러 계열회사에 대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이익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삼표의 경우에 정몽구 회장의 특수관계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정의선 부회장으로 봐서 특수관계인인데 이를 행정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원을 해도 이 계약 주체가 광업업체라는 이유로 내부거래에서 빠지고 특수관계인 지분 30%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상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장 기업의 30% 일감 몰아주기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아까 그 법원의 보수적 판결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제가 법원의 보수적 판결이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 부분을 더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위가 행정 제재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검찰 고발을 하고 검찰과 함께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예, 그 현대차 그룹과 삼표의 거래 관계는 분명히 친인척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23조의 이 사익 편취 규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만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23조 1항 7호 부당 지원의 적용 대상은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엄밀하게 검토를 해보겠고요. 뭐 현대차 그룹 쪽에서는 이 부분에 관한 문제 해결의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익 편취 규제의 기준을 20, 30으로 돼 있는 것을 20으로 낮추는 것은 물론 시행령 개정으로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이 부분은 법률 개정안이 지금 정부에 상정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그 결정을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고요. 지금 검찰과는 이 협업을 하기 위한 실무적인 논의는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네. 진행을 할 겁니까? 검찰 시스템은? 예. 일단은 이거는 그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6개 법률 중에서 어느 법부터 어느 조항부터 풀 것인가에 관해서도 논의를 하겠고 또 그거를 풀지 않는 과도기 단계에서는 검찰과의 어떤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부 다 법집행체계 개선 TF의 중요한 과제로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심상정 의원님. 매우 공손위원회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재벌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이런 새로운 행태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그런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된다. 말하자면 일감 몰아주기 시즌2가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기법이 발전했기 때문에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는 것도 쉽지를 않은데요. 그거에 네. 대해서 여러 가지 네. 어떤 다양한 기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은열 의원께서 김상조식 경제민주화는 뭐냐 이런 지적도 있으셨는데 뭐 위원장 돼 보시니까 할 일은 많은데 조건은 뒤따르지 않고 외압은 많고 여기저기 태클 거는 사람 많고 그럴 것으로 봅니다. 근데 저는 이 한 가운데에서 공정거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김상조식 경제민주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 스케줄대로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이제 새로운 이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격의 이런 실상들을 유형을 좀 분석하고 개념을 한번 재설계해 봤습니다. 예. 자료를 한번 봐주시죠. 화면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이 재벌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와 경영권 세습 작업은 이제는 이제 특수관계인 사촌을 넘어서 사돈의 8존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러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시족사회의 회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유형별 특징을 보면은 뭐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지배구조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중간에 기업 집단 바깥에 친족기업 또는 친척을 끼워 넣어가지고 통행세를 편취하는 이런 방식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례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CJ 사례라든지 SDI 사례.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집중적으로 지적할 게 글로비스 사례인데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대규모 기업 집단 계열의 금융그룹의 경우에는 다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융그룹의 통합감독 시스템 구축을 금융위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열심히 이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글로비스건 관련해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질문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수법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하나는 통행세 받는 사례고요.
또 하나는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서 이건 제가 오후에 집중적으로 증인 질문을 할 겁니다.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서 내부 거래를 축소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첫 번째로 지금 그 정의선 부회장 사돈기업인 3표를 통해서 중간에 끼워 넣어서 통행세를 받는 이것은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제7조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외에도 지금 삼포그룹 계열회사 여러 계열회사에 대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이익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3표의 경우에 정몽구 회장의 특수관계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정의선 부회장으로 봐서 특수관계인인데 이를 행정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원을 해도 이 계약 주체가 광업업체라는 이유로 내부거래에서 빠지고 특수관계인 지분 30%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상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장기업의 30% 일감 몰아주기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아까 그 법원의 보수적 판결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제가 법원의 보수적 판결이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 부분을 더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위가 행정 제재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검찰 고발을 하고 검찰과 함께 수사. 그 공정거래위원장님. 네. 네. 그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를 제1의 목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제가 17대 국회 때 일감 몰아주기라는 말을 처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이제 경제개혁연대 소장이셨던 우리 김상조 교수님하고 총수일과 부당한 그 사익편취 근절을 위해서 애써왔는데 공정거래위원장 대회 보시니까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가 효과적으로 통제돼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법은 나날이 발전했고요. 아마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규제 수단은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우 무기력하거나 실망스러웠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재벌들이 강화되는 행정 제재를 비웃듯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더욱 교묘하게 일감을 몰아주고 정부가 걸어가면 뛰고 정부가 뛰면 나르는 이런 방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특히 대기업, 재벌 대기업의